아까 이야기 좀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제가 시그널 농법이라 했잖아요. 시그널 농법. 신호 농법이다. 신호를 주는 거다. 신호를 주는 대로. 네. 저희들은 이렇게 이 생명에는요 DNA가 있는데 DNA는 우리 고등 생명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양이 한 4, 5%만 전부 구성을 한다 해요. 정보량이. 내가 나를 만드는 전체 DNA 구성 중에 4, 5% 정도. 그러면 왜 생명체들마다 쓸데없이 이렇게 많은 양의 DNA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게 이제 학자들 의문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머지 95%는 경우수다. 경우의 수예요. 선택의 수가 돼요. 생명은 끊임없는 다양성의 요구를 받고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순히 자기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다는 반응을 대처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뜻하지 않은 가뭄도 이제 식물이 계속 가뭄도 만날 수 있고, 추위도 만날 수 있고, 어쨌든 불이 나서 작업이 다 탈 수도 있고, 그런 사냥 능력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 경험들을 전부 다 추켜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RNA가 수시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그 선택을 스스로 강요를 받고 스스로 해 나가는데, 콩은 진짜 많이, 콩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식물을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조정이 어느 정도 내가 시키면 말 잘 듣어. 근데 이게 이런 같은 경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진이에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사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식물은 단계가 있어요. 뭔 단계냐면 영양생장, 생식생장입니다. 영양생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몸집을 부풀리고 말 그대로 생식능력을 갖도록 하기 전 단계가 되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 콩의 경우는 이게 그 조건이 맞지 않게 되면 뭐냐면 콩나무 똑같은 콩 아까 본 종자인데 넝쿨을 내요. 이게 정상 이렇게 뭐 고온 너무 온도가 높다든가 너무 통풍이 안 된다든가 예를 들면 너무 질소가 너무 많다든가 이런 과정을 만나고 이렇게 똑같은 콩인데 이렇게 넝쿨을 냅니다. 이 넝쿨은 뭐냐면 영양생장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맺힐 수가 없죠. 이런 거. 근데 얘한테 내가 야 그러지 말고 넝쿨 떠든 건 좋은데 맺혀라 하니까 이렇게 많이 맺히게 그랬다. 아마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명령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게 실제 어떤 식으로 명령을 하는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신호라니까 신호.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시그널. 그러니까 그 신호를 신호라는 것이 근데 물을 주던 것을 끊었다. 뭐 이것도 하나 신호가 네, 될 수 그렇죠. 있고. 온도를 높이고 낮추고, 온도를 높이고 낮추고 어떤 모든 것들의 신호라는 것은 모든 접촉에 대한 신호가 다 햇빛이 길고 짧고 온도가 높고 낮고 그 다음에 예부터 비가 오고 하고 수분이 많고 영양이 이런 게 다 신호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얘들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컨트롤 하는 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재밌는 컨트롤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면 뭐든지 많이 열어라 그러면 이렇게 많이 여는데 얼마나 많이 여냐면 이렇게 많이 엽니다. 토마토거든요. 네. 토마토. 이렇게. 와. 그러니까 열어라 그러면 많이 열어라 많이 열고요.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열어요. 지금 현재 우리 먹는 토마토 공장. 예. 이렇게. 그래서 이 가지도 많이 열어라 그러면은 진짜 많이 열어. 얼마나 가지. 왕창 열어라. 진짜 많이 열어요. 막 쏟아져. 근데 이게 그 밑에 있는 저 흙의 영양을 뭐 금년에 다 써버린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년이고 만년이고 하면 할수록 농사는 더 잘 돼요.
없으면 없을수록 더 잘 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이 농법의 관건은 뭐냐면은 어떻게 여기 있는 영양을 고갈을 시킬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 영양. 고갈이 무슨 말이에요? 없애버린다. 어떻게? 다 먹어 치워버려. 없애는데요. 뽑아낼 거냐, 비료를. 예. 그, 기브라라는 사람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비료가 독이다. 그래서 비독을 없애는 일이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비료가 땅에 있다 그러면 농사가 되질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비료를 없애는 일. 그리고 이 가지라는 게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가지는 다른 데서 키우면은 어떤 식으로 키우냐면요, 잎을 다 따줍니다.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 예. 예. 그래야 이게 이렇게 까맣게 돼요. 네. 그럼 햇빛이 안 들면 가지가 희부득득하게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 거는 여기 보시면은 가지가 밑에 햇빛이 든 데나 안 든 데나 똑같이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여기 밑에 가고 햇빛이 안 들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지, 햇빛이. 쫙. 이렇게 나무를 잎을 쳐 따주지 않고 칙칙한 것이 한 말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흡는다. 내가 뭘 어쩌라는 게 아니고. 근데 전혀, 그러니까, 농약이라는 건 전혀. 네? 아, 쉽잖아. 근데 농약이랑 그걸 의심들을 많이 하시는데, 칠 이유가 별로 생기질 않습니다. 생기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같은 게 아주 또 없는 사진이고 전무후무한 그게 사진. 뭐예요? 이게 응애라는 벌레입니까? 벌레입니다. 근데 이게 해충이에요. 이게 이런 사례를 전혀 학교에 보고도 안 됐고 이런 해충인데 식물에 입에 붙어서 즙을 빨아먹더라고요. 빨아먹어요. 예. 겁이 그 스파이더 쪽인데 예. 겁인데요. 그래서 식물에 즙을 빨아먹는 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활용을 하십니까? 조그마한 건데 예. 근데 이게 해충이기 때문에 이걸 잡아먹는 천적을 넣었어요. 그때 여기 보면 하나씩 천적을 피해갖고 더 크거든요. 이런 것도 있단다. 그게 천적이에요? 예. 이것들이 막 입에 흩어져갖고 살던 것들이 전부 다 집단 방위골을 지금 생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이러고 집단으로 모인 거다. 방어하기 위해서. 야, 이거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생각하면 그래.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이 열어란 쪽,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게 유색칼라라는 꽃이거든요. 네. 꽃이 이게 잎이 야장 나오고 나면 꽃이 하나 정도 나와요. 근데, 그냥 꽃만 나오라 그러면 꽃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잎은 안 만들고 꽃, 이것도 꽃, 계속 꽃만 만들고. 새로운 어디 품종 개량도 품종 개량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니 품종 개량도 하시겠어요? 아, 네. 품종 개량은 사실 이게 뭐냐면 어떤 품종이 들어가 이렇게 해라고 하면 그 전부 다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이제 그 소위 그 종류 있잖아요. 씨앗. 네. 씨앗은 여기서 받아가지고 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갖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사다 하는 것도 있어요. 사다가 해도 됩니까? 아니, 상관없습니다. 아, 네. 뭐 GMO가 됐든 뭐든 됐든 다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그거 별로. 이게 이제 김우라 진짜 왔을 것이죠. 야, 김우라 씨도 상당히 놀랬겠는데요? 네. 야, 땅이 파보면 어떻게 생기냐 이런 식으로 파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아니에요. 매립된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경운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저절로 경운한 것도 땅이 더 좋은 상태. 근데 매립을 어느 정도 주기로 했는가요? 모르겠어요. 상당히 그 모래를 있는 대로 다 파먹었겠죠. 상당히 깊었죠. 모래 파먹는 거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네. 근데 땅이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도요. 땅이 안 좋기는 일본 땅이 제일 안 좋았어요. 김가식 땅 같은 게 진짜 안 좋았어요. 화산. 하산재 타입니다. 하산 해토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큐바에 가는 보니까 완전히 그래요.
검은 땅이가지고 걔네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전압이 아주 전압이 낮으면 맞아요. 네. 그래서 다른 것을 수용을 별로 못합니다. 자기가 결합을 잘 안 합니다. 전기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황토나 전지토 같은 게 엄청 결합이 강하거든요. 그걸 이 뜻을 잘 이해를 모르시면요 전질토양에서 나오면 쌀이 저렇게 반질반질하게 맛있어요. 아까 근데 모래 땅에서 나온 밥은 푸석푸석하고 먹어요. 그거는 그냥 전기값의 차이입니다. 당신 아까 명함 근데? 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 것 같은 모래 땅에서 키운 쌀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냥 내가 명령을 한 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 야, 이거 모래 땅이 아니고 이거 전기탕 좋은 거다. 이 전기압을 올려. 전기압을 올려서 지가 뜨기 때문에 저렇게 썩지도 않고 맛있고. 근데 이 일본의 토양은 그 모래 땅보다 더 못한 토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럼 화산, 그냥 이렇게 바위를 태워버려서 진기라고 한 게 놓으면 전기. 아까 전기를 아까 지금 열이나 이런 것들 태워버리는 이런 것은 전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압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이를테면 감기를 걸린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뭐냐면 반대로 열을 내는 거거든요. 열을 내기 때문에 땀이 싹 쏟아져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열을 전기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땀이 쭉 나오고 그때 당시에 있는 노폐물도 같이 밀어내기 위한 한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몸의 감기균이 몸에 열을 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감기균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열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기나 바이러스는 특히 열에 약하게 바이러스 빌병들 대처하는 방법과 나 스스로를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퇴치시키고 주는 그런 방법이고 그때 이제 있던 그 노폐물을 식염 같은 것들이 한번 싹 줄시켜버려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중 하나가 감기 같은 걸 자주 걸리는 거다. 그래서 옛날에 연병이라고 그러지, 연병. 그 머슴들 죽이 아까운 병이라고. 그렇고 뭐 엄청 건강해진 거고, 잘만 죽을 수도 있지만은, 잘만 하면 영리해지고 아주 몸도 좋아진다. 그래서 종놈들 죽이 아까운 질병, 연병이라고. 단식하는 사람들이 단식을 하면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야 되는데 마지막에 새까만 똥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끝이라고. 그래 되면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근데 단식도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전기 활동을 보면은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선택을 한다 그랬잖아요. DNA 선택인데 극한적인 극한 상황에 와서 자기를 바꿉니다. 근데 절대로 평상시 스스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뭐냐면 어떤 식이냐면 나를 새로운 선택을 그냥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단식입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하려고 아까처럼 이렇게 많이 이런 식으로 변하려고 그러면 극한 상황을 보내버려요. 물도 안 주고 네가 그러면 거기서 지가 죽기 아니면 살기를 기로에 서게 되면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하면 자기를 바꿔버려요. 그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꽉 물 주면 죽습니다. 안 먹고 살아요, 쟤는. 그래서 사는 방법도 그동안 살았던 자기 했던 생명의 선택은 생명은 5고요. 나를 만들고 있는 95가 경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선택을 쓰면 고난이 그만큼 있고 실제로 그런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요. 필요가 있는데도 없다고 바꿔보면 이 없는 방식으로 사는 방식으로 자기 몸을 바꿔버려요. 그게 이제 시그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내가 좀 말이 건방진다. 이게 초자연이다. 슈퍼레이슈아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 그냥 김우라 씨가 하는 게 그냥 자연이라고 한다면 옛날 자연이라고 한다면 현시대만 된다면 자기가 생명이 극한에 도달했을 때 생명다운 생명을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사진을 보시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봐셨지만 콩도 이렇게 많이 열고 토마토도 이렇게 많이 열고 토마토가 엄청 열려. 이런 식으로 막 쏟아져 달리는 이유들이 깡시 사진 안 봤죠, 그 사모님은.
가지도, 주문했어. 사모님. 가지도 그냥 많이 열어가면 이렇게 와장창 열어. 음. 이게 도대체가 비상식계로 여기 나무 잎이나 이런 네. 구성 자체로. 이게 뭐 순재 가지밖에 없었어. 이 밖에 이렇게 많이 열리는 작물이 아니고, 이게 꽃을 피워도 꽃도 그냥 한 개씩 피는 게 아니라 뭉태로 급하니까 성지고 그러니까 막 뭉태로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는 저것도 그 벌이 이렇게 꽃을 벌 수정 필요 없습니다. 수정 필요 없습니까? 원래까지는 벌 수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정약으로 오거든. 네. 일반 농가 99%는 다 호르몬제라고 해갖고 가지를 수정약으로 다 가지를 그렇게. 근데 여기는요? 전혀 그런 거 필요 없어. 어,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지가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이 벌도 필요 벌, 없지. 예? 벌도 필요 없다고요. 지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걸 원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연 속에가 꽃 속에가 암술 수술이 다 있어요. 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이게 그 수술이 탁 터져서 비산을 해요. 이게 꽃가루를 날리는데 가비가 돼가지고 일반 농가에서 하우스에 연 속에서 보면은 이게 꽃가루가 날리질 않습니다. 터지질 않아요. 잘.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수중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능력이 없어졌다. 근데 이거는 자연 재배를 하게 되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지 스스로 비산도 잘 되고 다 알아서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벌도 필요 없고요. 지금 시점 이쪽까지 딱 가져갖고 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건드려줄 필요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로 농사 짓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해도 말도 안 되는 거야. 자기들 그거 나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나보고 사기친다고 그러죠. 자기들 생각은 안 돼. 근데 실제 되는 게 맞고, 우리 사람이 없을 때 그러면 얘네들 생존 못했게요. 말도 안 돼서. 그럼. 사람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상해져 버린 것이지. 원래 수정, 토마토도 수정 안 하는 겁니다. 그 벌도 필요 없어. 다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 보면은요, 고추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많이 하냐면요, 많이 열어라 그러면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제가 요렇게 끈을 이렇게 잡고, 요 나무 한 가지를 잡고 들어올린 거예요. 근데 한 가지에 이렇게 고추하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밑에 가지 밑에 이렇게 하도 많이 갖고 이게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망창 달려갖고 새찜으로 다 이렇게 포개진 겁니다. 이렇게. 이 포개져서 익으면서 이렇게 많이 갖고 지금 이게 한 가지를 쉽게 든 것이 이렇게 많아요. 하우스 아니니까 이것도 계절도 필요 없습니까? 그렇죠. 하우스라는 게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꽃도 고추꽃이 이러고 막 왕창 피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 열리. 이제 이런 상추도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논문 썼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는 것이요. 위아래도 없고 아무 여는 방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고추는 이렇게 우기로 크면서 가지 하나 벌게 해서 한 개 열고 또 네. 가지 벌기 하나 열고 네. 했거든요. 우리 집은 그런 법칙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무데나 꽃이 나왔고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열어라니까 많이 나와야죠. 그래가지고 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열어버려요. 아무데나. 깜짝이야. 아까 고추도 그렇게 했잖아. 이런 식으로 막, 우아래도 없이 막 이래가지고 밑둥을 올리고 아무렇게 열어버려. 꽃이 그렇게 피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열라는 거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사이클, 식물의 리사이클. 오늘 내가 보여드릴 것은 식물의 리사이클하고 동물의 리턴을 시키는 방법을 내가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면 조물주가 된 타고난 지식이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여기까지 크고 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크는 것은 뭐냐면, 요건 하면 다시 크는 법이 없거든요. 저 윗부분이 다음 해입니까? 네. 아니요, 내가 이제 다시 시작을, 여기까지 끝났는데 다시 시작을 다시 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요. 네, 생명이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장하고, 다시 꽃 피고, 다시 열매 맺고 오는 거예요. 한 번 맺으면 그걸 끝입니다. 이게 이제 생명이 내가 이러고 계속 도와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가지가 나옵니다.
이 나무 참깨나무가 애대로 큰 것이 이제 느티나무처럼 큰다 이렇게 자라. 그러니까 그 사진을 안 잡아놨는데 나도 놀랐어요. 아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이게 오이가 여기서 났어요. 오이가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오이가 막 나오자마자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 일반적으로 막 나자마자 오이 키우려면. 근데 하나 키우고 둘 키우고 셋, 넷, 다섯 똑똑한 놈들만 다 키워야 돼. 이게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근데 더 재밌는 사진은 이게 오이나무는 나무가 튼튼해도 오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 반대기. 얘는 나무가 죽어가면서 오이 하나는 야물게 키운다. 봐보십시오. 나무는 죽어가는데 오이는 제대로 된 최상품이다. 이렇게. 나무는 다 죽어가도 오이는 주렁주렁 달려서 이렇게. 완전 최상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신호입니다. 신호기 때문에. 신호란 게 뭐냐면 얘는 달라는 싱크라고 그러거든요. 잡아당겨주고 달라고 띵깡을 놓는 거고 입은 소스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이것도 싱크인데 얘네들이 지금 어찌냐면 죽어가면서도 부모 키우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죽어가면서도 이런 걸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얘가 하도 띵깡을 놓으니까 달라고. 대개 보면 어떠냐면 부모가 이렇게 시원찮으면 애들도 전부 다 짱나게 보거든요. 근데 얘한테 내가 띵깡 넣으라고 신호를 준 겁니다. 땡기라고.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키우고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제가요, 배추 농사를 6만 평을 지었어요. 이게 밭에 가운데서 이거 뺑 360도 농사를 짓거든요. 이게 3만 평이거든요. 이 배추도 이 배추가, 전혀 비료 없이. 예, 아니, 이거는 비료를 줬어요. 좋습니다. 비료가 아니라 폐비를 준 거죠. 이 배추가 재밌는 것은 신호라는 것은 이 배추가 여기 보면 2005년 5월 19일입니다. 봄배추거든요. 봄배추지 그러지 말고 니들 내가 뭐라 했냐면 가을이라고 그랬어요. 봄이 아니고 가을이 아니라 가을배추로 바뀐 겁니다. 이게 봄배추는요 잎이 더 훨씬 얇고 그리고 깁니다. 그거 먹으면 물이 픽픽 나고 저거 아까 배추 드셨던 것도 봄배추고 근데 봄배추가 아니라 가을배추 맛보다 더 좋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 봄이 계절이 중요한데 배추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가 가을 배추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을 다음에 얘네들은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봄에 꽃을 피워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겨울이 오면은 얼어 죽지 않아야 되거든요.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은 수분을 줄여야 수분 함량을 줄이고 당을 높입니다. 그러면 얼지가 않아요. 자기 몸을. 그래서 우리가 딱 먹으면 가을 배추는 달짝지근한 겁니다. 그 수분이 적어요. 물이 픽픽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싸요. 이거 꽉 뒤집어. 왜 뒤집어 싸냐면 여기 있는 자기들 나오는 이제 생장점 있는 데서 꽃을 만들어서 나중에 꽃을 펴야 돼. 그거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단히 꽉 뒤집어 싸고 있는 겨울이에요. 근데 봄배추인데 이 봄배추는 다음에 바로 여름이 온다는 사실도 잘 알고 봄이면 꽃을 피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꽉 담을 수가 없죠. 얼어 죽지 않은데 물을 농축시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봄배추는 물이 픽픽 나오고 허벅합니다. 폭이 꽉 차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장점 꽃대가 밀고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가을배추처럼 열고 단단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내가 가을이라고 신호를 주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근데 농사도 기가 막히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됐냐 한번 봐보십시오. 배추가 이건
5월 26일이건 전형적인 봄배추인데 배추 크기도 가을 배추하고 똑같이 된 겁니다. 여기가 봄배추는 여기가 놓고 삐죽어 꽃대 올라오려고 생각도 안 하고 가을이 온다면 가을인데 내가 다음에 겨울이 올 줄 알고 있어요 얘들은. 그리고 딱 따서 먹으면 가을 배추처럼 무지하게 달고 써. 대충만 보여드릴게요. 이 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장창 열수록 그렇게 이게 자연재배한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가 이게 논도 맵니까? 우렁 넣어준 거. 우렁. 풀법 그런 거 없어요. 우렁이 알아서. 이게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연다. 파프리카가 한 가지가 가지를 보면은 얼마나 많이 여냐면 한 가지 이 정도. 가지 하나. 그래서 실제로 잎을 따놓고 보면 이렇게 계속 밑덮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달리냐면 이렇게 달려요. 여기서부터 파프리카 요 소리까지 다 달려있는 거예요. 한번 봐보시죠. 여기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봐도 이쪽도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 밑에 보면 파프리카 두글두글 있잖아. 이래도 하는 거 이제 이런 재배라는 거, 자연재배. 진짜 뭐 안 열려서 시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열어서 귀찮을 정도로 많이. 일단 실제로 이제 가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왕창 다닙니다. 이게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사는 파프리카가 물 주면 죽어요. 예? 물 주면 죽는다고. 죽어요? 네, 죽어버린다. 근데 그 수분은 어디서 공급을 해요? 수분 지가 아까 이야기했던 지가 공기 얘네들하고 수분하고 결합되어 있는 그 흙하고 결합되어 있는 걸 거기서 빼먹고요. 네. 아까 15% 찍어 이야기했던 거. 얘네들은 공기에 있는 습을 갖다 보충 스스로거든요. 우리가 보는 습이란 것은 뭐 그렇지만 후 불면 다 날아가는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땅이 이렇게 바짝 말라고 비닐로 다 싸졌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살아요. 예. 이렇게 봐보십시오. 이렇게 살아있어. 이렇게 살아요. 얘들은 아까 극한상을 준다 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 반에다 이 목판 이 높이인데 여기다 나누니까 애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 농장장이 안 시렵다고 시들시라고 전환에 극한상은 물 못 먹고 극한상으로 변해가는 가족이에요. 물 줘보니까 애들 다 죽어버려서 살아나고 물 먹으면 안 돼요. 물이 없으면 이렇게 막 자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이 선택입니다. 선택. 얼마든지 그런 걸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파프리카나 나무가 엄청 큰 나무거든요. 일반적으로 크다고 생각하고 뭐 보통 5, 6m 정도 됩니다. 일반 농가들. 네. 저한테 오면은요 얼마나 작아져 보냐고 옛날에 이런 정도가 이제 이를테면 우리 파프리카 키우는 정도 이렇게 사람 이 정도가 옛날 이때 기술이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 기술이고요. 이 정도 나무였습니다. 근데 나무도 큰 이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찌냐면 이게 우리 딸이거든요. 2008년도에요. 우리 딸 4살 때인데 나무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리고 열매는 크고요. 그러니까 열매가 조금 달리냐면 무지하게 많이 달린다. 이런 식으로 달려있는데 나무는 작아도 열매 못 가요. 이게 나무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걸로 돌려준 거죠. 교포를 만들어. 이제 열매 튼튼히 먹고 맛있는 열매를 많이 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가 덩치 커지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비료를 많이 주고 지 덩치가 주체를 먹으면 막 크는 거예요. 그게 비장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열매를 조금 작든 크든 간에 지가 열매, 최종 목표가 열매, 맛있는 열매 많이 열리는 게 지 최고의 선이죠. 크고, 봐봐요, 이런 데 보면.
가득 들었어요. 이연배가. 그럼 파고쇼 왕창 들었어. 나무가 크기 이유도 없고, 크기가 안 돼. 그런 게 되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뭐냐면은, 콩, 토마토, 이색카가 오이, 송가미, 벼, 배추, 면, 호박, 토양이. 이 토양이요, 이렇게, 뭐냐면, 풀은 못 크고 죽습니다. 풀은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뿌리가 싹, 이렇게, 이 땅에 살면. 마술 같은 이야기인데, 마술이 아니고 실제로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나무가, 엿기라는 나무인데, 이게 나무가 우리 보통 사람 키 정도 자랍니다. 들판에서 하면.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 집에서 못 크고 이렇게 나오자마자 들판에서 하면.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 집에서 못 크고 이렇게 나오자마자 뻥끗 피우는 거예요. 이것들도 전부 다 엄청 큰 풀들이거든요. 이게 나오자마자 힘드니까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꽃이라도 피하고 종이라도 번식한다고 남긴다고 전부 다 이렇게 뿌리가 없어지면서 꽃도 피고. 일반적으로 퇴비를 만들면 이 정도가 퇴비가 좋은 퇴비라고 그래요. 이제 보통 퇴비를 만들면 어찌냐면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쓰는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가 이걸 다 부속시키면은 이 정도가 최상 퇴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가 퇴비가 아니고 진짜 퇴비 만들려면 이런 정도 중간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땅에 들어갈 퇴비가 돼요. 저 재료는 뭡니까? 참나무 껍질입니다. 참나무 껍질. 네, 숲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토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대하는 걸로 이제 뭐 똥이야 일절 비분이 없도록 해갖고 했는데 나중에 저게 또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 머리가 덜 터져갖고 쓸데없는 욕심이. 생명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랄까 자연 그러면 가만 내버려둔 그 자연이 아니고 그냥 기무라시 하는 농법도 그냥 옛날 농법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전정하는가 사람이 이제 나무를 유인한다 이런 가지를 잘라주는 기술들이 훨씬 더 발달했죠. 그래서 땅은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넣어주고 개량했다, 땅을 살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보는 자연은요, 땅을 있는 것을 다 뺏어버려야지만 땅이 살아나요. 땅의 본래 고유 문제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PGPR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PGPR이 뭐냐면, 군법 미생물이라는 얘기예요. 식물들은 원래가, 일반 우리가 미생물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기물을 분해하는 애들이에요.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취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미생물이라는 것 중에서도 식물하고 공생하는 미생물들은 어떠냐면 어떤 광물을 분해하거나 어로 거꾸로 이렇게 합성해진 쪽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에너지를 얻는 데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유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건 식물로부터 얻고 자기는 질소를 만들어준다든가 불용태 인상을 가용태 인상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생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게 근데 이를테면은 우리가 비료를 주기도 식물이 절대 공생을 안 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아까 끼우다 이제 식물이 사람이고 생명체는 다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다 갖다 주는데 내가 모든 내 에너지를 갖다 미생물을 줘서 나눠서 키우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땅에서는 물을 조금만 주지 않아도 식물이 죽어버리고 스스로 사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땅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네들도 내가 여기서 그런 방식으로 죽이 기다리다가 나가 죽는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변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공생을 할 줄 알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몇 배 뿌리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또 자기가 전기도 엄청 높여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미생물들하고 공생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서로 간에 주고받는 신호들이 자연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신호가 돼 있습니다. 그 체계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게 하우스에 보면 이거 보세요. 이 곁다가 도와보세요. 이런 거 보면은 여기 한번 보죠. 금이 쫙쫙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땅이 여기가 금이 이렇게 나갔고요. 예. 이렇게 물이 없다는 얘기죠. 물이 없어요. 봐보세요. 이 파이프가 물 공급하는 네. 파이프 아니에요? 뒤에요. 근데 물을 지금은 주질 않아요. 이렇게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물을 안 준다고. 저희 식물은 전혀 뭐 얘도 물이 뭐 고프거나 그래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죠. 이게 전부 다 나무 이런 게 썩어서 오래돼가지고 이게 뭔 양이냐면은 여기 있는 것도 이대로 놔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전부 다 몇 년 동안 쌓인 겁니다. 경운을 하죠. 노타를 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다 쌓여 있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요. 여기 풀은 매줍니까? 예, 풀은 매주는데요. 풀은 그렇게 많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풀 찾기가 힘드네. 여기 있네요, 풀. 이게 이제 파프리카입니다. 아, 파프리카. 네. 좀 열렸네요. 네, 이쪽 한번 봐. 파프리카. 노란색 파프리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원래 변종이거든요. 예.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씨를 내가 이거 사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서 쓰기 때문에 향질 분리라는 분리가 있어요. 이게 크면은 수확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큽니까? 이 정도 가서 아. 더 이상 안 커요. 여기서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네. 그리고 열매만 몽땅 달리죠. 이렇게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열매만 까득까득 달지 않습니까? 예, 요것만 해도 벌써 얻는 큰 것만 해도 5개 달렸지. 하나, 둘, 셋. 저 위에도 계속. 예, 위에도 다 계속 달리고. 이거 앉아서 보시면 많이 달렸어요.